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행정시장 후보자에 안동우 전 정무부지사와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이 지명됐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모 전부터 내정설이 돌던 행정시장에 안동우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태엽 전 서귀포시 부시장이 선정됐습니다. 원지사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는 지난 3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제주 시내 도로에 연석을 들이받아 벌금 8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안동우 제주시장 후보자도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특가법상 음주뺑소니와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는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감봉이나 정직에 처하고 3번 이상인 경우 해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한 원희룡 지사의 공언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 사회 전체의 음주 문화와 운전 문화를 바꾸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맞지 않는 데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회전문 인사, 측근 인사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내정설이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무늬만 공모가 아니냐는 이런 비판에 이렇게 직면해 있고 공모제 취지를 이렇게 계속 퇴색시키는 그런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의회는 이달 말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엄격한 잣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회 내부에서 청문회 보이콧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부적격 결론을 내린다 해도 구속력은 없어 시민사회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전력자를 행정시장 후보자로 선정한 것은 도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제주의 미래와 도민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책임 없이 자신의 선거 공신만을 챙기는 회전문 보훈 인사가 되풀이됐다며 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채용 단계 거리 두기는 물론 취업 준비 단계도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도내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 대기실. 지원자들이 1.5m 이상 거리를 두고 앉아 있습니다. 지원자들 사이의 대화는 금지. 면접 전형이 모두 끝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경직된 표정이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저는 괜찮지 않았나. 근데 이제 뭔가 말할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정부 지침에 따라 발열 체크 결과 체온이 37.5도 이상인 지원자를 위해 비대면 면접을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도 마련됐습니다. 체온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유증상자를 위해서 별도 시험실을 마련해서 비대면 면접을 시행하거나 아예 비대면 면접만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대학의 모의 면접에도 가상현실 기기가 도입됐습니다. 취업 준비생이 가상현실 기기를 착용해 면접관의 질문에 실시간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대중들에게도 셀렉될 수 있는 무난한 제품들을 브랜드의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비대면 면접에서 자신의 시선 처리와 목소리 크기가 어떤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면접을 보는 것처럼 되게 리얼리티적이었고 앞으로도 이거를 계속 한다면은 실제 면접 상황에서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직무 적합도 등을 파악해 알려주기도 합니다.
혼자 집에서 편한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VR 모의 면접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 없이 모의로 면접을 계속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채용을 준비하는 도내 취업 준비생은 12,000여 명. 거리두기와 비대면을 중심으로 채용 시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시험장당 수용 인원을 줄여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시험장을 당초 5곳에서 1곳을 추가해 6곳으로 늘리고 시험장당 1곳당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줄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은 오늘부터 새 응시표를 발부받아야 하며 이전 출력한 응시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전쟁 당시 육군훈련소가 세워지고 중공군 포로 2만 명이 수용됐던 제주에는 많은 전적지가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거제도 포로 수용소 인원이 포화되자 제주도로 이송된 중공군 포로는 2만 1,000여 명. 이들은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지역과 현재의 제주공항 인근 등 4곳에 분산 수용됐습니다. 7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아직까지 당시의 흔적이 남은 곳은 단 한 곳. 마늘밭 한가운데에 수용소 건물로 추정되는 벽 일부만 남았습니다. 전적지임을 알려주는 표지판만 설치됐을 뿐 돌벽은 곳곳이 무너지고 농자재와 폐비닐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밭과 밭 사이에 쌓인 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처럼 시멘트가 묻은 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70여 년 전 포로 수용소 외벽으로 쓰였던 돌들로 추정됩니다.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잊혀져가는 6.25 전쟁 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전쟁 당시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된 다음 해인 1952년에 들어선 98 육군병원. 한동만 남은 병동 건물은 2017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지만 쓰러져간 군인들의 혼이 서린 화장터에는 나무만 자라고 있습니다. 당시 쏟아지는 부상병을 돌보다 장염과 과로 등으로 순직한 군인 3명을 기리는 충원비는 원래 자리조차 잃었습니다. 인근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옮겨진 겁니다. 현충일을 앞두고 길게 자란 풀은 정리됐지만 안내 표지판조차 없어 주민들조차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한 45년 살았지만 비석이 있구나 그것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가다 오다 그냥 이렇게 멈춰서 보기만 했지 잘 몰랐거든요.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제주의 전적지. 후세들이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와 관리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절기상 망종인 오늘은 제주시 한림의 낮 최고 기온이 27.3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 아침에는 동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이슬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안개가 걷히겠고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종일 쾌청하겠습니다. 맑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 지수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외출할 땐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남부가 20도, 북부와 동부가 19도, 서부는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6도, 서부와 남부 동부는 2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1.5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비가 시작돼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여름 제주 지역 장마가 평년보다 빨리 시작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한반도 부근에 위치한 저기압이 장마전선을 끌어올리면서 제주는 평년보다 열흘 정도 빠른 오는 10일쯤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상대로 10일쯤 장마가 시작될 경우 2011년과 함께 역대 가장 빠른 장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지역에 올 들어 첫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쯤 서귀포 시내 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A씨가 고열과 경련 등 온열 질환 증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 지역의 온열 질환자는 222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한 업체가 정부 지원 사업의 예비 사업자로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축산분뇨 4톤을 무단 배출한 한림읍의 모 축산분뇨 재활용 업체를 적발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지난 3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예비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로 이전에도 4차례나 축산분뇨를 무단 배출했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선정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17년 만에 브루셀라병 감염이 의심되는 소가 발견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3일 서귀포시 하원동 한 소 사육 농가에서 어미소 한 마리가 감염병 의심 판정을 받아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해당 농가에는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브루셀라병은 사람에게도 전파되는 법정 2종 가축 전염병으로 제주는 2003년 이후 발병하지 않아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제주를 방문해 원희룡 지사와 양윤경 서귀포시장을 잇따라 만납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를 첫 방문해 원희룡 지사와 면담했고 내일 오후에는 양윤경 서귀포시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한중 교류 협력과 우호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지만 최근 3년 만에 공사를 재개한 서귀포 헬스케어 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 해상에 밀려든 괭생이 모자반을 피해 운항하던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조천읍 조천포구 앞바다에서 3.2톤급 연안 복합어선이 좌초돼 배 타고 있던 선장이 주변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